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상임대표이신 강경희 상임대표님으로부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권법 때문에 이곳에 모였는데요. 누구를 위한 복지부인가? 그리고 이 법은 누가 만들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이 법이 만들었을 텐데 우리 장애 당사자들은 왜 전문가가 될 수 없는가? 전문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형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문가 집단, 복지부는 왜 우리의 욕구를 수용하려 들지 않는가?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묻다 보면은 답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늘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 빛 좋은 개살구처럼 정말 꼬리는 나고 뭐 한 거는 같은데 돈은 안 들어가. 저희들이 항상 좋은 의견을 내려고 하면 의견을 내시되 돈은 안 들어가고 정말 성과가 좋은 그런 게 사실 있을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진정 장애 당사자들의 건강을 위하고 이 건강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정말 저희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욕구들이 반영되어서 이 법이 완성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좀 지체되는 건 어떻습니까? 여지껏 없었는데 우리가 법이 없어서 그 병원을 이용 못한 것 없습니다. 왜? 편의시설이 안 됐고 이용할 수 없었고 갈 만한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힘들어했던 거지 법이 없어서 저희들 힘들지 않았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장애 당사자로서 건강을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병원 의사가 있었고 병원이 내 주변에 있었고 저희들이 힘들어하면서 병원비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법이 과연 필요할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안 되고 둘째도 안 되고 셋째도 안 돼. 그런데 왜 안 될까를 저희들 고민하다 보니까 요즘 현실은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법대로 하라는 말 저희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병원에를 못 가나? 법이 없어서 장애 당사자를 이해하지 못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다고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지고 전문가 집단이 저희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나온 이 법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을까?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없는 장애인 건강권 법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 회장님 말씀처럼 의사들을 위한 법인가? 의사가 장애 당사자를 돋보리로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저희들이 느껴지기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법 하나하나를 보면 하위 법령을 보면 우리의 목소리 정말 울부짖는 저희의 목소리가 세밀하게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동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갈 병원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대안 마련한 거 보셨죠? 그리고 저희들 진짜 장애 당사자들을 초기에는 몰랐던 그 질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성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그냥 지체 장애인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디도 더 걸리고 어디도 더 아프고 만성적으로 몸도 굽어지고 모든 지체들이 다 힘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장애인 등급제도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폐지되는 마당입니다. 왜 그랬는지 복지부는 현실을 좀 재빠르게 좀 감지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복지부가 누구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당사자들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실적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누구를 신뢰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의논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성장애 당사자들 정말 이 장애 당사자의 반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효율해서 뒤진다는 명목으로 여성장애인을 얘기하는 거 복지부가 불편해합니다. 옛날에 그냥 장애인이야 1급, 2급, 3급 나눠졌잖아. 그리고 4급부터는 장애인 복지카드는 발급해주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건강권 여성장애인 포함할 수 있을까요?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과 조직, 몸의 구조가 다릅니다. 가야 되는 병원도 다릅니다. 남성장애인이 산부인과에 평생 몇 번 갈까요? 그런데 여성장애인들은 툭하면 산부인과를 가야만 합니다. 특히 비장애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여성 장애인처럼 장애를 체험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 장애인이, 특히 중증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장애가 아니라 정말 험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 지역, 우리 지역에 어느 병원으로 갈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에 가면 똑바로 누워서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일어설 수도 없는 장애 당사자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장애인, 여성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을까요?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얘기하라 했는데 서울에 어느 병원을 가야 됩니까? 그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하위 병원에 이러한 내용들, 여성 장애인이란 여성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들 힘드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될까?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얘기해도 안 될 텐데, 얘기해도 누가 들어줄까? 그냥 개인적인 하소연에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뭘 맞추겠다는 건지 몰라요. 맞춰줬는데 장애 당사자들 주치의를 이용하고 재활 서비스, 특히 운동을 하는데 왜 중증장애 당사자들만 이용을 하게끔 법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1급, 2급 중증장애 당사자들만 왜 재활이 필요할까요? 특히 발병된 지 2년 안에 등록을 한 중증장애 당사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은 3년 되고 4년 되고 그 등록을 한 지 10년 된 당사자들은 몸이 점점점 회복되어서 앞으로 병원을 이용하지 말라는 건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 저는 정말 이 법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증장애가 아니어도 경증장애 당사자들도 갱년기가 되고 나이가 들면 늙어갑니다. 몸의 노화가 되는데 그 노화가 비장애인보다 점진적으로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죠.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가면 됐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매달 가야 되고 어쩌면 매주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건강보험 법에 녹아져야만이 저희들이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그대로 날치기로 통과되고 된다면 저희들은 법은 있을 때 또 하나의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기운을 모아주셔서 이번 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리고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내용들이 이 법안에 잘 녹아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끝까지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